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다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집 수학 나형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요. 8이 2의 세제곱이죠. 세제곱 끝나고 사라져서 2가 되고요. 4는 2의 제곱입니다. 2랑 약분돼서 2의 세제곱 8 곱하면 16이 답이 됩니다. 2번 함수 fx가 x세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에 대하여 f' 0의 값을 구하시오. 0을 집어넣죠. 미분했을 때요. 만약에 2차 이상인 것들, 예를 들어 3차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 3x제곱인데 0 집어넣으면 어차피 사라지겠죠. 2차 이상 다 사라지고요. 상수항도 미분하면 사라지죠. 결국은 이거 미분한 거 7만 남습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1 더하기 A3가 21대 A2의 값을 구하시오. A2가요. 이 A1과 3의 등차 중앙인 거 알면요. 바로 A2가 2분의 A1 더하기 A3 해서 이거 2로 나누면 답이 10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좋고요. 이거 모르시면은 생각이 안 나면은 보통 등차 수열은요. 이 첫째 양 A랑 공차 이 D 이걸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다 A와 D가 표현되게끔 바꿔주면 됩니다. 첫 번째 항은 A고요.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입니다. 이 값이 20. 2A 플러스 2D가 20이니까요. 2로 나누면 A 플러스 D가 10이 되겠죠. A 플러스 D가 곧 여기서 묻는 두 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답이 10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의 값을 구하시오. 극한 문제는요. 형태를 먼저 보는 겁니다. 2로 접근해 가보면 분모가 0으로 접근해 가죠. 분자도 2 대입해 보면 3, 4, 12 마이너스 12 0분의 0꼴 이런 형태입니다. 알고리즘판 잠깐 보면요. 극한 문제가 되는 것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대 분의 무한대 0분의 0 무한대 빼기 무한대. 지금 문제는 이 형태죠. 0분의 0꼴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한 후 약분을 합니다. 또는 우리 로피탈 정리 써서 미분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0으로 가는 요소를 없애줘야 돼요. 밑에는 그냥 x 빼기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위의 식을 3x로 묶어보면요. x-2가 되겠죠. 그래서 이 0으로 가는 요소가 약분이 됩니다. 약분시키고 나서 다시 x 2 대입하면 6이 나오겠죠. 1번이 답이 됩니다. 차수가 높아서 인수분해가 쉽지 않은 경우는 로피탈 정리 이용하는 게 쉽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sin B가 10분의 7일 때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시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ABC 각 B가 이 sin 값이 주어졌고요. 선분 AC면이 마주보고 있는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보통 이거 B라고 표시하면 마주보고 있는 B, 소문자 B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자, 원의 반지름 길이. 그러면은 sin 식을 이용하면요. sin B분의 마주보고 있는 B. 요게 2R 하고 같죠. 2R, R이 15로 나왔으니까 2R은 30이 됩니다. 이 B 값은요. 30 곱하기 뭐 넘어가면 되겠죠. sin B 값. sin B 값이 문제가 10분의 7이라고 주어졌어요. 10 약분되고 21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합사건 B의 확률이 1이고요. 또 B가 3분의 1, 교집합에 해당 확률이 6분의 1일 때 A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집합 문제랑 똑같이 푸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풉니다. 두 개 A, B가 이렇게 있어요. A 합 B가 1이고요. 전체 합이 1이 될 거고요. 바깥쪽에 없는 거 되겠네요. 이 바깥쪽은 없고요. B가 3분의 1입니다. 여기 A, B입니다. B가 3분의 1이고요. 교집합이 6분의 1이죠. 교집합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각각을 구해내면 됩니다. 3분의 1에서 6분의 1 빼면요. 여기가 6분의 1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가 합이 1이었기 때문에요. 1에서 6분의 1, 6분의 1 빼면은 6분의 4가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묻는 문제가 A의 여사건의 확률인데 A가 지금 6분의 5죠. 6분의 5의 바깥 부분은 6분의 1이 되겠네요.
답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열린 구간 0사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그럴 때 극한값 구하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1, 5극한입니다. f의 1, 5극한. 1보다 좀 큰 쪽, 여기서 1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대입해보면 이 값인데 이렇게 1로 접근해 가는 겁니다. 여기가 1로 접근해 가면 이 값도 이렇게 접근해 가는데 y 값은 1로 가겠죠. 두 번째는요. 3 좌극한을 보는 겁니다. 3보다 좀 작은 쪽에서 3으로 가요. y 값도 여기서 3으로 접근해 가면 이렇게 되겠죠. y 값은 2로 접근을 해 갑니다.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항정리입니다. 이항정리 일반항이요. NCR에 A에 n-R, B에 R 이렇게 되는데요. 이 공식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그냥 선택을 하는 거예요. 4번을 선택하는데 요거 몇 번 선택하고 이거 몇 번 선택하냐 이런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총 4번을 선택해주면 되는데 x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2번을 선택해주면 x제곱항이 나오겠죠? 그럼 2번 선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굳이 이 공식 외워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바로 2번 선택해주면 자 4번 중에 2번 4C 2고요. 이건 2번 선택해서 곱해도 그냥 1이죠. 나오는 게 없고요. 여기만 2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요. 개수만 보면 4C2가 6이고요. 2의 제곱은 4. 4, 6, 24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3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요. 합성함수예요. 정확히 보면 합성함수인데 절대값 x랑 지수함수랑 합성함수 한 겁니다. 네, 간단하게 풀어보면요. 그냥 이 절대값 x의 범위를 구해보면 돼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간다. 그럼 절대값 x는 0이 나올 수 있죠. 가장 작은 거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가장 큰 건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0, 3이고요. 0, 3 지수함수 이렇게 증가함수가 되기 때문에요. 지수함수 2x 함수요. 작은 거 집어넣으면 최소값, 큰 거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와요. 0을 대입했을 때 0일 때 최소값 2의 0제곱은 1 나오고요. 최대값은 3을 대입하면 2의 세제곱. 그래서 8. 1과 8 더하면 9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니까 바로 이렇게 알면 좋고 이것도 정확히 풀면 원래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값 x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y는 절대값 x가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1은 여기고요. 3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치역이 가장 작은 게 0 나오고요. 가장 높은 값이 3. 0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간단하니까 바로 그냥 알 정도가 돼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함수 fx가요. 3차 함수네요. x가 3에서 극대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3차 함수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죠. 그럼 3차 함수가 보통 이렇게 그려집니다. 3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요점 극대, 요점의 x좌표가 3이 되는 거죠. 이런 극대나 극소는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찾는 겁니다. 미분해보면요. 마이너스에 미분하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m 이렇게 나옵니다. 극대값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3을 대입했을 때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3을 대입했을 때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3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2 플러스 m 이 값이 0. m값 구하면요 3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3입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좌표 평면이 두 점 2, 로그 4의 a와 4, 로그 2의 a를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원점을 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좀 간단히 해보면요. 이 4가 2의 제곱이죠. 이렇게 2 앞으로 가서 분모로 이렇게 갑니다. 사라지고 로그 2a가 1이니까요. 2분의 1이 돼요. 2, 2분의 1입니다. 2, 2분의 1과요. 또 한 점이 있는데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뭐냐면요. 이렇게 있으면요. 어떤 한 점이 두어졌어요. 이렇게 4, 얼마 이렇게. 로그 2a
그럼 기울기가 똑같으면 되는 거야. 두 점의 원점하고 이렇게 기울기와 원점에서 요직선까지 기울기가 같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울기, 두 점 사이 기울기를 보면요. 2분의 2분의 1 해서 기울기가 4분의 1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기울기 보겠습니다. x 증가량 4, y 증가량이 로그 2a. 이 값이 4분의 로그 2의 a랑 같으면 되겠죠. 4, 4 똑같으니까 위에 값이 1 나오면 되겠죠. a 값은 2가 돼야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3명이 있다. 이 7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을 때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고요. 2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원순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순열 알고리즘 판 좀 보면요. 여러 가지 순열 중에서 원순열은요.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이 일단 순열로 계산한 다음에 같은 건 나누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정시키는 거. 문제가 좀 복잡할수록요. 이 두 번째 방법 고정시키는 게 편할 때가 많아요. 이 문제도 고정시키는 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학생이 이웃한다고 했죠? 이웃하니까 1학년 학생 2명을 이렇게 이웃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킬게요. 고정. 1학년 학생이 여기 고정이 됐습니다. 2학년 학생도 이웃한다고 했죠? 2학년 학생도 2명이니까 2명을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요. 묶어서. 그리고 나머지 3학년 학생이 이렇게 3명 있는 겁니다. 일단 고정을 시키면요. 더 이상 원순열 개념은 없는 거예요. 고정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요. 모양이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고정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다른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이 네 개를 일렬로 배라는 게 4팩토리얼. 그리고요. 아까 2학년 학생들 같이 이웃하는데 이 안에서 바뀔 수 있겠죠? 곱하기 2가 들어가고요. 1학년도 고정시켰지만 이 안에서 두 명이 바뀔 수는 있는 겁니다. 곱하기 2가 들어갑니다. 이 4팩토리 24고요. 2 곱하기 2, 4 곱하면 96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3차 함수입니다. 보니까 x제곱이 공통이네요. 묶어보면은 x-2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0과 2인데 0에서 접하죠. 모양이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축과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 공식도 있죠. 공식을 써보면 6분의 3차함계수 1 절대값 씌웁니다. 그리고 두근의 차 0부터 2니까 2에서 0 빼면 2가 되겠죠. 이거의 세제곱 6분의 8이니까 2로 약분되면 3분의 4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공식 모르시는 분은 적분 직접 하면 되겠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자,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고 적분해 주면 됩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dx. 적분해 보면요. 요거 4분의 1의 x 4제곱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거는 3분의 2의 x 세제곱 0부터 2까지. 2 대입해 보면요. 16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고요. 빼기 2 대입해 보면 8, 2, 8은 16 3분의 16 0집으로면 다 0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3분의 12에서 16 빼면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3분의 4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요. 수열 A에는 A1이 1이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 3n-1이 2an 플러스 1. 그래서 3n도 있고요. 3n 플러스 1도 있네요. 얘를 만족시킨다. 이때 A 11 더하기 A 12 더하기 A 13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이렇게 연속되어 있네요. 이걸 보니까요. 여기도 3n-1, 3n, 3n 플러스 이렇게 연속된 거죠. 연속된 세 거니까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볼까요? 10이니까 우리가 요거 11을 알면 12, 11, 여기는 13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요가 n 3n이고 n이니까 이걸 3으로 나눠보면요. a4 우리가 만약에 a4 값이 어떤 값인지 알아낸다면 거기서 바로 요 세 개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a4를 구하기 위해서요. 또 보면은 이 4라는 숫자는 3의 배수보다 1 큰 숫자죠. 요거하고 관계가 있네요. 여기에서 a4를 구해볼게요. a4가 나오려면 n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n에 1을 대입해보면 여기 a4는 a1 더하기 1 하고 a1 값은 문제에서 주어졌죠. 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겠고요. A4, 1을 각각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대입하면은요. 여기 A에 3, 4, 12 빼기 1이니까 11. 요 값이요. 2 곱하기 2 더하기 1 하면 5가 돼요. 5 구해지고요. A12는요. 여기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서 0이 되고요. A13은 이쪽에 대입하면 되겠죠? 2 대입해보면 2 더하기 1에서 3. 그래서 5, 0, 3. 3개 다 더하면은 8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시각 T가 3에서의 P의 위치가 11일 때 T가 0에서의 P의 위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위치는요, S라고 하면요, 초기 위치 더하기 인테그랄, 이 속도를 적분해주면 되겠죠. 속도를 적분해주면 우리가 변이, 위치의 변화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0부터 지금 3초까지 마이너스 4t 플러스 5 dt 이렇게 해주면은 이 위치가 11이 되는 거예요. 11이 되고요. 그때의 t가 0일 때의 위치, 초기 위치죠. 요 S0 요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요 뒤에 계산을 해보면요. 적분해주면은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5t가 되고요. 0부터 3이니까요. 3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2, 9, 18 플러스 3, 5, 15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자, 요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이 뒤쪽 이 값이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이 좌변으로 넘어가면요. 11 더하기 3 해주면 이 S0가 14가 나오겠네요.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위수를 차례로 A, B라고 할 때 절대값 A-3 더하기 절대값 B-3이 2이거나 A는 B일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이죠. 확률은 우리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이 조건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주사위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6 곱하기 6해 36이 되겠죠. 36분의 이거 만족하는 거 찾아볼게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요 절대값 이 값이 만약에 0이면 요 값은 2가 되면 되겠죠. 0 더하기 2 하면 2. 그 다음에 이 값이 1이면 1, 이 값이 2면 0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이 경우의 개수를 구해보면요. 0, 2가 나오려면요. 0이 나오려면 A 값은 3이 돼야 되고요. 이 값이 2가 되려면요. 이거 B 값이 1이거나 1 빼기 3은 마이너스 2죠. 절대값 받치면 2 나오고 그 다음에 3보다 2 큰 5, 2라고 5 이렇게 두 가지 경우. A가 3이면서 B가 두 가지니까 총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1, 1 나오는 경우 볼게요. 1이 나오려면요. 이 3하고 1 차이가 나면 돼요. 즉 2와 4 두 가지. B도 2와 4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총 곱해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즉 2, 2도 되고 2, 4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고요. 2, 0은 아까 0이랑 상황이 똑같죠? 상황이 똑같으니까 이것도 두 가지가 돼요. 총 8가지가 나올 거고요. A랑 B랑 같은 것은 1, 1, 2, 2 해서 6, 6까지 6가지가 되겠죠. 이걸 두 개 더한다면 겹치는 게 있어요. 겹치는 가지수를 빼줘야 됩니다. 즉 두 개가 똑같으면서 이걸 만족하는 거. 아까 같은 거 1, 1 나오는 것 중에요. 둘 다 2, 2거나 4, 4인 경우는 여기도 샜고 여기도 샜기 때문에 겹쳤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빼줘야 됩니다. 2, 2와 4, 4인 경우. 총 가지수가요.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률은 36분의 12가 되겠죠. 3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이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4x 세제곱 플러스 x의 적분이 0부터 1까지 ft dt를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중에서요. 여기서 잘 보세요. 적분이 0, 1, 그 다음에 x라는 문자가 하나도 없죠. x가 없죠. 이런 경우는요. 이 값을 a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상수. 이 값이 상수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적분 구간이나 이 안에 문자 x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는 a에 대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로 보면 안 되고 보통 양변 미분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다 a로 보면요. fx가 4x 세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3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a 값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a 값 어떻게 알아내냐면요. 요거를 a라고 했잖아요. 다시 요걸 쓰는 겁니다. 0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ft dt 자 요게 t가 되겠죠. t가 들어가면은 4t 세제곱 플러스 at의 dt 이 결과가 a랑 같아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풀면은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분해보면요. 이거 t 4제곱 더하기 2분의 a t제곱 적분 구간이 0부터 1이죠. 1 대입해보면 1 플러스 2분의 a 나오고요. 0은 다 사라지겠죠? 우변이 이거 a 이 방정식 풀어보면요. 양변에 2 곱하면은 2 플러스 a는 2a이고요. 그러니까 1로 넘어가서 a 값 구해보면 a 값이 2가 됩니다. 이렇게. 이때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f1 이 식에서요. f1 구해보면은 1 대입하면 4 플러스 a가 되겠죠? a 값이 여기서 2 구했기 때문에 대입하면은 답은 6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죠. SK가 마이너스 16, S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에 대하여 A2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은요, 우리 목표가 A랑 D 구하는 거예요. A랑 D 두 개 알아내는 게 목표인데 공차가 2라고 주어졌죠. 자, D 값은 2라고 주어졌습니다. 현재 모르고 있는 게 A를 모르죠. A 값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가 두 개가 주어졌어요. SK가 마이너스 16, S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2. 그러면은 지금 A와 K를 모르죠. 근데 식도, 정보도 두 개 있기 때문에 A랑 K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딱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식을 두 개를 만들면 되겠죠. 첫 번째, 이 식, S 번째까지 우리 등차 수열의 합공식 이용하면요. SK가 2분의 항의 개수가 K개 가로 열고 자 2A 플러스 N-1이죠. K니까 K-1 곱하기 공차인데 공차가 2였어요. 2 이렇게 쓰겠습니다. 중괄호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 값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 SK 플러스 2에서 식을 하나 써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써서 연립방정식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어도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연립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관계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 특징을 잡는 겁니다. 특수적 풀이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특징을 잡아보면 요거하고 항 차이가 두 개만 나죠. 두 개만 나기 때문에 SK 플러스 2에서 만약에 SK를 빼줍니다. 이렇게. 얘는 K 플러스 2번째 항까지 합이고 얘는 K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빼주면은 A의 K 플러스 2와 A의 K 플러스 1 요거만 남아요.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빼보면은 이건 빼기 쉽죠. 여기서 이거 빼면은 4가 나옵니다. 4. A의 K 플러스 2는요. 첫째 항 더하기 K 플러스 1에 공차가 2니까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AK 플러스 1번째 항은요. 첫째 항 더하기 2K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2에 2 되겠고요. 2K니까 4K가 되고요. 2 넘어가면은 우변으로 넘어가서 4에서 빼주면 2가 됩니다. A 플러스 2K는 1 이렇게 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로 연립방정식 풀 것인지 아니면 이거 좀 조작해서 요 식 연관돼서 만든 식이죠. 그쵸? 요 새로운 식 하나 만든 거 이렇게 이용해서 이거랑 이거를 풀 것인지 학생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이용해 보면요. 여기서 A 값이 1-2K가 되겠죠? 이걸 대입합니다. 이 A 자리에 1-2K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이 값이요. 위에가 K에 2배 해주면 2-4K 되고요. 전개시키면 2K-2 되겠죠? 그리고 2가 1로 곱해져서 마이너스 32라고 쓰겠습니다. 2하고 마이너스 이게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K 플러스 2K니까 마이너스 2K에 K 곱하면 마이너스 2K제곱이 마이너스 32. K제곱이 16이 되고요. K 값이 뿔마사인데 양수라고 했어요. 문제 보면 여기 자연수 K라고 했기 때문에 K 값은 4가 됩니다. K 값 4 구한 거에서 대입하면요.
1에서 8 빼주면 a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랑 k 값 다 구했고요. 문제에서 묻는 게 a의 2k죠. a의 2k는 첫째 항 더하기 2k 마이너스 1의 공차 2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7이었고요. k 값이 4니까요. 4 대입하면은 8 빼기 1, 7, 2, 7은 14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7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방정식 2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a는 0이 마이너스 2부터 2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실근이 몇 개 같냐 묻고 있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 교점으로 실근의 개수를 찾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이 등식, 는을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자, 등식을 기준으로 편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옮겨주면 좋습니다. 지금 a가 미지수가 하나 있죠? 있기 때문에 a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겠죠. 요 우변의 그래프를 우리가 fx라고 하고 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차 함수의 그래프 특징을 좀 알고 있으면요, 요거 한번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3되죠. 0과 마이너스 3이 x 절편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0이고요. 0에서 중근 같겠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3차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우리가 좀 관심사가 뭐냐면요, 이 극값 이런 것들하고요, 이 범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3차 함수에 이렇게 접하는 거 있죠. 접하는 거 있을 때, 근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이 나머지 하나 구하는 게 비율이요. 이렇게 2대1 지점입니다. 2대1. 자, 이거 아시는 분은 이거 이용해서 푸세요. 2대1이기 때문에 이 좌표가 마이너스 2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바로 가면 되고요. 이거 모르면은 요식 미분해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f'x가 이거 미분해보면요, 마이너스 6 x제곱 마이너스 12x 되겠죠. 0 되는 거 찾으면 0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2일 때가 요 값이고 y값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요, 여기 2의 제곱 4 마이너스 8 곱하기 요 값이 1 돼서요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그리고 2를 대입해보면요, 2 대입해보면요, 요 값이 마이너스 8 나오고요, 요 값이 5 되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40 한참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처음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우리가 관심사는 어차피 이렇게 이 부분이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하고 아까 여기 y는 a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a 값 범위 구하는 겁니다.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요,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지 교점이 여기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이 그래프를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위아래로 움직여서 교점이 두 개 갖는 거. 어디까지? 자, 이게 원점을 지나면은 교점이 하나 되겠죠? 그러니까 이 0보다는 작아야 돼요. a 값이 0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쭉 내려와서 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 돼도 교점 두 개 생기죠. 이렇게. 지금 여기 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a 값이 마이너스 8이 돼도 교점 두 개가 생깁니다. 자, a 값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정수 a의 개수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8까지니까 8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주머니에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4개와 숫자 3, 4, 5, 6이 하나씩 적혀있는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꺼낸 공 중에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을 구하시오. 보니까 문제가요, 꺼낸 공에 같은 수가 적혀있는 것이 있을 때 그랬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확률을 구하라. 그럼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조건부 확률. 또 P, A 바 B 이런 문제가 되겠죠.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벌써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정의는요, P, B분의 P, A 겹이죠.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면요. 그냥 B라는 사건이라는 그 가지수분의 A 교 B가 일어나는 가지수로 우리가 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PB에 해당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간단하게 PB라고 썼지만 실제 이런 경우는요, 이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두 가지나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분의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같은 것이, 자,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흰 공. 자, 흰 공을 3개를 선택하고 검은 공을 하나 선택해요. 이렇게. 이래도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자,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2개,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흰 공이 하나, 검은 공이 3개.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분해. 지금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문제가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이니까요. 이 경우를 구하는 겁니다. 흰 거 2개, 검은 거 2개. 이게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 크게 3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 중에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분자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요.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경우의 수로 각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흰 공만 4개 뽑는 거랑 검은 거 4개 뽑는 경우는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같은 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요. 먼저 이 경우 볼게요. 흰 공 3개, 검은 공 하나 뽑으면서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같은 것이 있는 거. 검은 공 먼저 입장에서 보면요. 검은 공이 예를 들어서 같은 숫자가 지금 3과 4만 같이 있어요. 흰 공도 3, 4가 있고 검은 공도 3, 4 있죠. 그래서 검은 공에 자, 3을 뽑았어요. 이렇게. 3을 뽑으면 이 검은 공 3을 뽑으면 흰 공도 무조건 3이 있어야 되겠죠. 같은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흰 공 3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됩니다. 3C가 되겠죠. 그리고요, 검은 공을 3이 아니라 4를 뽑아도 되겠죠. 4를 뽑아도 흰 공도 마찬가지로 4를 뽑아야 되고요. 나머지 3개 중에 2개 뽑으면 됩니다. 이것도 3C2.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3 더하기 3이니까 6가지. 이 경우가요,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3개. 이것도 이거랑 상황이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6가지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뽑는 경우 보겠습니다. 먼저 3을 똑같이 뽑는 경우를 볼게요. 이렇게. 3, 3 똑같이 뽑는 경우는요. 흰 공이 자 2개이기 때문에 하나 3 뽑았고요. 나머지 하나 자 1, 2, 4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죠. 3C1 해서 3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검은 공도 마찬가지로 3 같이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 4, 5, 6 중에서 하나 뽑으면 돼요. 3C1이니까 이것도 3가지. 그래서 9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게 이제 4인 경우요. 3이 아니라 4를 같은 거를 이렇게 뽑는 경우도 똑같이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나오면 돼요. 그런데 겹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3과 4를 둘 다 뽑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3, 3, 4, 4 이렇게. 둘 다 뽑는 경우는 이 경우도 세졌고 이 경우도 세졌어요. 겹쳤기 때문에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9, 9, 18에서 1 빼면 17. 이 경우는 총 17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분자는요, 이 경우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17이. 그래서 최종 답이요, 6 더하기 17 더하기 6, 29분의 1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사건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률을 정확히 계산해야 돼요. 이 확률, 예를 들어서 이 확률이 뭐냐면요, 정확히 써보면 8개 중에 4개를 뽑는 거죠. 8C4분의 일단 흰 공 3개, 검은 공 하나를 뽑아야 돼요. 그럼 흰 공을 4개 중에 3개가 4C3 곱하기 검은 공 4개 중에 하나 4C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까처럼 같은 것이 생기는 확률은요. 4C3 곱하기 4C1분의 6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이거 똑같죠? 이렇게 사라져요. 사라지고 분모에다 84분의 6 이렇게 돼요. 처음부터 이거 그냥 생략해버리고 84분의 6. 다 근데 분모가 다 84분의 1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84분의 1 양변에 분자분모에 곱했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풀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학생들이 조건방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보통 B가 일어났죠? B가 일어난 게 전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지만 실제로는 이 경우가 뭐다?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중에서 얘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 구조가 이렇습니다. 보통 2개나 3개인데요. 3개가 제일 많아요.
문제 보통 보면은 이 세 개 중에 요거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뭐 두 개일 수도 있고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거는 똑같은 게 이제 분모 중에 똑같은 게 하나씩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고 있으면요. 수식 복잡하게 안 써도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두 곡선 y는 2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가 만나는 두 점을 x1, y1, y2, y2로 가자. x1, x2, x가 더 클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x2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 그래프를 그래서요 교점을 좀 본 다음에 이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 먼저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요 여기 2죠. y절편 2, 1점이라고 볼까요? x절편도 구해보겠습니다. y 0 대입하면요 x제곱이 1 되면 되니까요 x값이 뿔마 1이 나옵니다. 요 값이 1,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2차 함수가요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지수 함수를 보면요 0 대입하면 1 나오죠. 0,1 여기 지나고요 1 대입해보면 2 나옵니다. 1,2 이 정도 지나면서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1 대 2분의 1 이렇게 지나면서 지수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교점의 좌표가 여기 좌표가 x1이 되겠죠. 이 점 좌표는 x2가 됩니다. 기억 보면요 x2는 2분의 1보다 크다 그랬어요. 2분의 1이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를 알면 되겠죠. 2분의 1을 한번 두 함수에 대입을 해서 대소 비교를 해보면은 어느 쪽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요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2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 함수에 2분의 1 대입해보면 제곱하면 4분의 1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 하면 2분의 3이 됩니다. 이 값은 루트 3이죠. 루트 3과 2분의 3 루트 2죠. 2분의 3은 1.5고요. 1.414 그래서 2분의 3이 더 커요. 아니면 2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비교해도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값이 더 크게 나왔죠. 2차 함수 여기가 더 커야 되니까요. 2분의 1이 이쪽 더 큰 거 이쪽 라인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2분의 1이 x2보다 작아야 돼요. x2 값은 2분의 1보다 크겠죠. 기억은 참이 됩니다. 니은은요 요거는요 좀 변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x 증가량이고 y 증가량입니다. 이거 나눠보면요 기울기 돼요. 그리고 x2 값이 지금 더 x1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양변을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1보다 작다. 그러면 좌변이 의미하는 게 x1, y1과 x2, y2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가 1보다 작냐 이겁니다.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이 기울기 값이요 1보다 작은 거를 확인해 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요 이런 교점 좌표를 우리가 정확히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종류죠. 지수와 다항함수는요 문제를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자체를 정확히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프를 보고서요 이 1에 해당하는 거랑 비교를 하는 문제입니다. 기울기가 1짜리. 그러면 이 좌표 중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뭐 1,2 요 점 정수로 떨어지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0,1 마이너스 1,6 이런 건데요. 지금 여기 예를 들어 마이너스 0과 1,1을 연결시키면 이 기울기가 2분의 2가 돼서 기울기가 1이 되겠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녹색의 기울기가 1입니다. 1이고요. 이 점을요, 제가. 이 점은 그대로 유지시키고요. 이 점만 이 점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지금 빨간 선은요, 이 녹색에 비해서 기울기가 더 작아지겠죠. 그리고요, 이 값이 의미하는 여기서 이 파란색이죠. 파란색, 이 파란색은 또 빨간색과 비교하면 기울기가 더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녹색이 1이었죠. 1보다 더 작다는 것을 그림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값을 만약에 수식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으면요, 수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어보면은
x2 빼기 x1 그대로 쓰고요. y2가요, 여기 x1 대입하면은 y1 나오고요. x2 대입하면 y2 되겠죠. y2는 여기에 마이너스 2의 x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빼기 y1은 마이너스 2 x1의 제곱 플러스 2 위에 거 계산해보면요. 2하고 요 2 사라지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2의 x2의 제곱 다음에 이건 플러스 2의 x1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요. x2의 제곱 빼기 x1의 제곱 돼요. 인수분해해 보면 x2 빼기 x1과 x2 플러스 x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x2 빼기 x1이 약분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의 x2 플러스 x1이 나옵니다. 여기서요, 이제 x1의 범위가요, 마이너스 1보다 컸죠? 여기서 x2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컸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더해보면요, x1 더하기 x2가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이 식의 양변에 요거 마이너스 2를 곱해보면요, 마이너스 2의 x1 플러스 x2가요, 마이너스 2 곱하면은 1이 되면서 부동호가 바뀌겠죠. 이 값이 1보다 작다는 거, 1보다 작다는 것을 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참이 되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y1, y2인데요. 지금 이제 정보가 x에 대한 정보가 있죠, 범위가. 그래서 이 y를요, x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요, 요 앞에 식, 요 식을 이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y1은 2의 x1, 이 값이요, 2의 x1, y2는 2의 x2 이렇게 돼요. 곱하기면요, 지수는 위에 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써볼까요? 자, 2의 x1 더하기 x2가요, 2분의 루트 2 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럼 x1 플러스 x2의 범위가 나오겠네요. 자, 1은 2의 0제곱으로 볼 수 있죠? 0보다 작고요. 밑이 2보다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호방이 안 바뀝니다. 2분의 루트 2는요, 2에 거듭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건 2분의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다. 이 식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x1 플러스 x2가요. 여기서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쪽 왼쪽은 확인됐고요. 합이 0보다 작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림에서 보면은 좀 x1과 x2가요. 요거 대칭점이 여기에요. 이렇게. 여기 대칭점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x2가 되겠죠. 절대값이 x1이 더 크기 때문에 더하면은 음수가 됩니다. 그림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 돼서 기역 니은 디귿이다.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함수 fx는 5 sin x 플러스 1이 최대값을 구하시오. sin x는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거 5가 곱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갔고 플러스 1하면 최대값이니까 5일 때 5 더하기 1에서 6이 최대값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함수 fx가 f'x가 x 세제곱 플러스 x고요. f0이 3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하면은 fx는요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c. 자, c는요 여기 0 대입하면 3이라고 했으니까 c 값은 3이 되겠네요. f2의 값이요 2 대입하면은 16 곱하기 4분의 1은 4. 여기는 2 더하기 3 9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곡선 위 점에서의 접선이 0,2를 지날 때 A 값 구하시오. 접선 문제인데요.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어요. 접점이. 기울기만 알아내면 되겠죠. 기울기는요. 자, 미분합니다. 3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겠네요. 여기에 1 대입하면 되겠죠. 1을 대입해보면 기울기 값이 3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기울기 마이너스 9, 1,1을 지나는 직선식 y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b 이렇게 있죠. 자, 1, 1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면은 10 되겠네요. b 값은 10. 익숙해지면 이거 암산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0,a를 지나니까 a가 10이 되겠죠. y절편.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1이 첫 장 A1이 1이고요. S3분의 S6이 2A4 빼기 7일 때 A7의 값을 구하시오. 등비수열의 합이죠. 이거 합공식 이용해 보면요. S3는요. R-1분의 첫째 항 1이고요. 1 곱하기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S6은요. R-1분의 첫째 항 1이고요. R의 6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좌변 먼저 간단히 해보면요. 분자 분모에 R-1 곱하면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요 분자가요. 요 인수분해 되겠죠? R 세제곱 플러스 1과 R 세제곱 마이너스 1. 합차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R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약분돼서 분자 분모 나누면은 R 세제곱 플러스 1만 남습니다. 이 값이 2에 A 네 번째 항, 요 항이요. AR의 세제곱 되겠죠? 2 곱하기 AR 세제곱. A 값도 1이네요. 1이니까 안 써도 되겠네요. 2 곱하기 R 세제곱 마이너스 7. R 세제곱 1로 넘어가서 빼주면요. 2R 세제곱에서 R 세제곱 빼주면 R 세제곱. 마이너스 7로 넘어가면 8 되겠네요. R 세제곱은 8. 그럴 때 A7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AR의 6제곱이죠. A는 1이고 R의 6제곱인데 R의 세제곱이 8이기 때문에요. 8에 제곱하면 되겠죠? 64가 답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풀이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등비수열 합 같은 경우에 똑같은 개수만큼 끊어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이 있는데 항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똑같이 3개씩 끊었어요. 이렇게 3개씩 더합니다. 3개씩 더해도 이것도 여전히 등비수열 돼요. 맨 처음에 공비가 R이라고 하면요. 여기서 여기는 공비가 이제 R 세제곱 곱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R 세제곱, R 세제곱. 덩어리로 봤을 때는 공비가 R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요 값을 만약에 3개, S3죠. 이걸 S3, 요 값을 만약에 T라고 이렇게 보면요. 요 값은 R 세제곱의 T가 돼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요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S3라고 써도 되고요. S3라고 할까요? S3라고 하면 여기는 S3에 R 세제곱을 곱한 거죠. 그럼 S6이라는 건 뭐냐면 요것과 요거를 두 개를 더한 겁니다. S3와 R 세제곱의 S3 이렇게. 그래서 S3가 약분되고 나면 결국은 1 플러스 R의 세제곱해서 요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수적인 거 특징 잡아서 풀어도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에서 x값이 0에서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f'2의 값과 같게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문제가 x값이 0에서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그랬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입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x 증가량은 0에서 a니까요. a 빼기 0분의 y 증가량은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fa 빼기 f0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a가 되고요. fa는 a 대입하면 되겠죠.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5a 빼기 f0인데 0 대입하면 다 0 돼요. 사라집니다. a로 나누면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5 이 값이요. f'2와 같대요. fx'(x를 구해보면은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겠죠? 여기에 2를 대입해봅니다. 2를 대입해보면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5에서 5가 되겠네요. 이 값이 5. 요거 풀면 되겠죠?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5 사라지고요. 사라지고 a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3은 0. a 값이 0 또는 3인데요. 양수 a 값 구하라고 했어요. a 값은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6이고요. 나 a, b, c, d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그러면요, 문제가 의미 아닌 정수였기 때문에 0 또는 자연수가 되겠죠. 0 또는 자연수 이런 문제입니다. 자연수에서 합이 6이 된다. 자, 이거는 우리 중복조합의 기본 문제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A, B, C, D 4개고요. 4개 중에서 6번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가조건 만족하는 게 4H6. 이렇게. 중복조합은요, 느낌상으로 바로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대표 문제, 요거에 해당되면 중복조합이다라고 바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적어도 하나는 0이다 했는데요, 이 반대 사건을 빼줄게요. 반대 사건은요, 0이 없어야 돼요. 0이 없다는 건 여기서 자연수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연수만으로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이 자연수만으로 이루어진 거를 빼면 돼요. 자연수로 이루어진 건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다 한 개씩 있다고 보죠. 이렇게 하나씩 미리 뽑았다고 보는 거예요. A, B, C, D가 하나씩 가졌다고 생각하면은 6개 중에서 4개를 가졌기 때문에 2개만 더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4개 중에 2개. 4H2. 이게 자연수 조건입니다. 이게 정수 조건. 0 또는 자연수 조건이고, 이거는 자연수 조건. 이거 둘 다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빼주면은 계산하면 답이 되겠네요. 이거는요, 9C6, 9C3하고 같고요. 빼기 5C 이렇게 됩니다. 9C3은요, 9, 8, 7, 3, 2로 나눠져요. 약분되면 3, 이거 약분되면 4. 12 곱하기 7, 84, 빼기 5C는 10이 되겠죠? 계산하면 74가 최종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가 있죠? 수열의 합입니다. 수열의 합이 이렇게 주어질 때 다음을 만족시킨다. A5 곱하기 A7 곱하기 A9가 P분의 Q일 때 P 플러스 Q 플러스 I,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PQ는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 지금 보면요, 우리가 눈을 좀 잘 키워야 되는데요. 보는 눈을. 여기 뭐냐면 이게 시그마가 있죠. 시그마 있고 어떤 게 있으면 이게 수열의 합이에요. 이게 SN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통 SN이라고 문제가 주어지면 학생들이 SN이 주어졌을 때 우리 일반항 구하는 관계죠.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 SN에서 SM-1 빼주면 구한다. 이거는 쉽게 보이는데 문제가 이렇게 SN이라고 안 주어지고 지금처럼 시그마로 표현이 되면 이걸 잘 못 봐요. 하지만 이것도 뭐다? 수열의 합입니다. 수열의 합이 2차식으로 주어졌죠. 이것도 좀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좀 좋아요. 수열의 합이 2차식 나오고요. 상수항이 없을 때, 상수항이 없는 경우, 0인 경우요. 이런 경우는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 즉, 일반항은 등차 수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알고 있으면요, 이 문제 좀 쉽게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써보면요, 일반항이 여기서 요 K자리에 N이 들어가면 됩니다. 일반항이요, A, N분의 4N-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의 요 수열의 일반항 이겁니다. 자, 요게 아까 등차 수열 된다 그랬죠? 등차 수열은 1차식이에요. 그러니까 1차식의 공차가요, 요거의 2배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게 일반항이 4N 이렇게 되고요. 요 뒤에 상수항은요, 첫 번째 항 맞춰주면 돼요. 첫 번째 항 1 집어넣으면 9 나오죠? 그때 1 집어넣었을 때 9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5. 일반항이 4n 플러스 5인 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은 아까처럼 제가 SN이 2n제곱 플러스 7n입니다. 여기서 Sn-1 이렇게 되겠죠? 7의 n-1 이렇게 빼보면은 자, AN이 원래 두 번째 항부터 일단은요. 두 번째 항부터 빼보면은 이게 4n 플러스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등차 수열 기본이기 때문에요. 좀 암기하고 있으면 빨리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일반항 AN 구하려면 이거 자리 2개 바뀌면 되겠죠? 일반항은 넘어가고 나눠주면 4n 플러스 5분의 4n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구하라고 하는 값 구하면 돼요. 자, A5. 자, 5를 구해보면 5 집어넣습니다. 5 집어넣으면요. 5, 4, 25분의 20 빼기 3이니까 17 되고요. 곱하기. A7은요. 7 집어넣으면 4, 7은 28 더하기 5. 33분의 5 집어넣으면 20에서 7이죠. 28 빼기 3이니까 25. A9는요. 9 집어넣으면 36 플러스 5니까 41. 분의 36 빼기 3 하면 33. 그래서 여기 25가 이렇게 약분되고요. 33 약분되고요. 41분의 17 이렇게 나옵니다.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그래서 P랑 Q 더하면 분자분모 더하면 58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집합 A 1, 2, 3, 4에 대하여 A에서 A로의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P이다. 120P의 값을 구하시오. 가 F1 곱하기 F2는 9보다 크거나 같고요. 나 함수 F의 치역의 원수 개수는 3개이다. 확률 구하는 거죠. 확률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될 수 있는 모든 가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가지수는요. 여기가 1, 2, 3, 4, 1, 2, 3, 4. 1이 대응할 수 있는 거, 갈 수 있는 곳이 4군데가 되겠고요. 2도 4군데, 3도 4군데, 4도 4군데. 전체 가지는 4의 4제곱. 전체 함수,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고요. 이 중에서 가와 나 조건 만족하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조건을 만족하려면요. 두 F1과 F2가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1이 둘 중에 하나가 1이 된다고 하면요. 1 곱하기 다른 숫자에도 아무래도 4밖에 안 나오죠. 9가 나올 수 없고요. 하나가 2라고 해도요. 2 곱하기 가장 큰 4에도 8밖에 안 나와요. 즉 F1과 F2는 1과 2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3과 4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F1과 F2가 요 F1과 F2가 있는데 여기 둘 다 3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3, 3으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4로 가는 경우 하나 3, 하나 4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각각의 경우를 구해보면 되겠죠. 둘 다 3으로 가는 경우 1도 3으로 가고요. 2도 3으로 가요. 그럼 이제 나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돼야 돼요. 그럼 3과 4가 3으로 가면 안 되고 다른 1, 2, 4 중에 하나씩 가야 되겠죠. 그럼 3이 갈 수 있는 곳이 1, 2, 4 중에 한 군데니까 3가지로 갈 수 있고요. 그럼 4는 만약에 3이 1로 갔어요. 이렇게. 그럼 4는 1이 간 거, 3이 간 1 이외에 나머지 2나 4 중에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겠죠.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6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4사로 가는 경우도 이것도 상황이 똑같아요. 요거 3, 3 가는 경우는 똑같아요. 3이 갈 수 있는 곳 3군데, 4는 2군데. 이것도 똑같이 6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3, 4나 4, 3도 똑같을 거예요. 3, 4로 먼저 볼게요. 그러면 1이 3으로 가고 2가 4로 갑니다. 그럼 치역이 벌써 일단 2개는 확보가 됐죠? 나머지 치역이 이제 하나만 더 있으면 이 치역의 원소 개수가 3개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치역이 이제 하나 더 있으면 되니까요. 1인 경우 볼게요. 이렇게 1과 3과 4인 경우요. 3, 4는 벌써 맞았죠? 3, 4가 화살을 쏘는데 1로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그리고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세볼게요. 한번. 이렇게. 3이 1로 갔어요. 3이 1로 가면 4는 1도 되고 3도 되고 4도 돼요. 3가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이 3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3으로 가는 경우는 4가 꼭 1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1로 가야 됩니다. 1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3이 4로 가는 경우 이 경우도 4는 1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1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5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나오고요. 치역이 이제 1이 아니라 2가 될 수도 있겠죠. 아까. 자, 1이 아니라 이제 2가 되는 경우. 자, 이렇게 2가 되는 경우도 똑같이 5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 그리고 이 5가지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세는 겁니다. 가지수가요.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은 직접 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아까, 이거. 1, 3, 4가 맞는 경우 다시 또 다른 방법 설명드리면은 3이 갈 수 있는 곳이요. 일단, 자, 3개예요. 이렇게. 1, 3, 4. 3군데 갈 수 있고요. 4도 1, 3, 4 이렇게 3군데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치역이 1이 꼭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이 3, 4가 둘 다 이 3, 4로만 가는 경우는 제외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3, 4로만 가는 경우 2가지 이렇게 곱한 거를 빼주면 돼요. 9에서 4 뺀 거 5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10가지가 나오고요. 4, 3이 이게 바뀐 경우 이렇게 엇갈리게 가는 경우 이것도 똑같이 10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총 가지수가요. 다 더해보면은 32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요. 4의 4제곱 분의 32 이렇게 되고요. 구하는 값이 120 곱했네요. 120 곱하면 되겠죠. 자, 요거 4가 하나 약분, 이거 16 곱하기 2죠. 4가 2개 들어있어요. 약분시키면 2만 남고 2개 사라져서 4의 제곱 될 거고요. 이것도 4 하나 약분되면은 30 이렇게 되고요.
또 4가 약분되겠죠? 2 하나 여기 약분되면 15.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2차 함수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이고 3차 함수 gx는 2창의 개수가 0이다 그랬습니다. 함수 hx를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2차 함수 따라가고요 0보다 클 때는 3차 함수 따라갑니다.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h'-3과 h'4의 값을 구하시오. 방정식 hx는 h0이 모든 실근의 합은 1이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해서 함수 hx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3 플러스 4루트 3이다. 이런 문제는요, 이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가지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어떤 건지를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일단 좀 특징을 잡아보면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예요. 극대니까 위로 볼록인 거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 꼭지점 좌표를 갖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gx는 2창의 개수가 0이다 그랬습니다. 자, 3차 함수가 있어요. 만약에 ax 세제곱,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있을 때요. 2창의 개수가 0일 때 나타나는 특징을 좀 볼게요. 이게 0이면은, 자, 일단 상수항 무시해 볼게요. 상수항 무시해 보고 나면 ax의 세제곱, 그 다음에 cx, 이렇게 나오죠. 홀수 차수만 있습니다. 홀수 차수만 있으면요. 이게 원점 대칭인 함수가 돼요. 즉, 함수에, 예를 들어, gx라고 하면요. g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게요. 이렇게 gx의 마이너스 앞으로 나온 효과, 이거랑 같아집니다. 이거를 이제 원점 대칭인 함수 또는 기함수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요. 여기 미분 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것도 이용해서 그래프가 어떤 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d 있죠. 플러스 d 있으면 뭐냐면요. 여기까지 이 함수를요. y축으로 d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원점 대칭인 함수를 y축으로 평행 이동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f, 2차 함수 이 모양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요. 위로 볼록 되면서요. 위로 볼록.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볼게요. 다음에 0보다 클 때 보겠습니다. 0보다 크면요. 3차 함수인데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어져야 돼요. 이 점에서 이어지면서 부드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y축으로 d만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요. 이 점을 기준으로 뭐다? 아까 원점 대칭. 여기 원점 대칭인데 y축으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 점 중심으로 점 대칭 도형이 돼야 돼요. 3차 함수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요. 3차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죠. 순간적으로 0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모양이 가능한데 일단 자, 이런 모양 여기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몰라도 상관없고요. 이 점을 대칭인데 이 점을 기준으로 이런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런 모양은 가능해요. 근데 이런 모양 그냥 계속 증가하는 모양은요. 또는 순간적으로 0 되는 것도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가 않죠. 뾰족한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분 불능입니다. 이런 것들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경우 볼게요.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되던가 이 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여기서 증가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 요거에 만족하지가 않죠. 안 되고요. 요거는요 이렇게 급격히 내려가면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 가조건을 좀 보겠습니다. 방정식 hx는 h0의 모든 실근의 합은 1이다. h0이요 0을 대입하면 여기입니다. 요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이렇게 근이 모든 실근의 합이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확실히 좀 아는 근이 0이 있고요. 여기 요거 2차 함수는 여기 대칭이죠. 대칭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와 0이고 나머지 한 근이 뭔가 있는데 모든 실근의 합은 1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양인 경우는요. 이렇게 내려가면요.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면요. 더 이상 근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모든 실근이 합이라는 조건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모양은 이거 처음에 이 모양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3차 함수의 모양은요.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갔다가 어차피 이게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래프 그리면 되니까요. 갔다가 여기서 미분 가능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3차 함수 모양이 될 겁니다. 이건 3차식입니다. 이거는 2차식이고요. 그리고 아까 모든 근의 합이 1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 나머지 한 근은 3이 돼야 돼요. 여기는 근이 3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래프 개형은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3에서 함수 h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3 플러스 4루트 3이다. 마이너스 2부터요. 이렇게 3까지. 이렇게 보면요. 그림이 이 부분이죠. 그럼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같고요. 그 다음에 요가 있을 때가 여기가 최소값이 됩니다. 이 간격이 차이가 3 플러스 4루트 3이에요. 2차 함수도 그렇고요. 3차 함수도 그렇고요.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요만큼 올라간 거죠. 여기가 h0인데요. h0만큼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묻는 문제가요. 답을 구하고 한 것도 마이너스 3에서의 기울기죠. 미분계수. 미분계수기 때문에 이 y축 이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h0를 그냥 0이라고 봐서 문제를 풀어도 답은 똑같이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얘를요, 다시 이제 x축이라고 놓고 문제를 우리 f랑, 이게 f죠. f랑 지함수를 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이면요, h0 플러스 h0라고 다 쓰면 되는 거예요. fx 식을 찾아보면요, 마이너스 2와 0에서 이 x축과 만나게 되죠. 그럼 x 플러스 2가 되고요. 요 개수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음수인 거 알 수 있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일단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a라고 쓸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a. 그럼 a는 양수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gx는요. 0과 3과 아까 여기 대칭이겠죠? 이게 원점 대칭, 요 점 대칭이기 때문에 하나가 마이너스 3이 돼요. gx는 x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이런 모양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3차의 개수는 뭔지 몰라요. 일단 그래서 b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전개시킨 것도 써보면요. 마이너스 a x제곱 마이너스 2ax가 되고요. 이거는 여기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b x 세제곱 마이너스 9 bx가 됩니다. 미지수가 a, b 두 개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거 이용해서 기울기 같다는 거 식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의 차가 3 플러스 4루트 3 이거 가지고 식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미분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이거는 3bx제곱 마이너스 9b가 됩니다. 미분 가능하려면요. 0에서의 이 기울기가 좌미분 계수가 여기 0 집어넣은 거고요. 우미분 계수가 여기 0 집어넣은 겁니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와 여기 0 집어넣은 마이너스 9b가 같아야 돼요. 2a는 9b. 자, 2a는 9b에서 식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요, 최대 최소차.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요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1에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래서 a가 나옵니다. 최대값은 a. 최소값은요, 요거 좌표를 찾아내면 되는데, 요거 1대 루트 3인 거 알면요, 3을 루트 3으로 나눈 루트 3, 이렇게 바로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미분했죠? 이거 0 되는 거 찾아도 됩니다. 이렇게. 3b로 묶어보면요, x제곱 빼기 3이 되겠죠? 0 되는 게 뿔마 루트 3. 그래서 루트 3인 거 알 수 있어요. 루트 3을 대입하면은 최소값이 나옵니다. 자, 루트 3을요,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여기 세제곱해주면 3 루트 3이 되고요. 마이너스 9 루트 3이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6 루트 3b. 마이너스 6 루트 3b가 돼요. 자, 이 값을요, 차이니까 빼주면 되겠죠?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줍니다. 이렇게. 이 값이 3 플러스 4 루트 3이 돼요. 요거 이제 연립방식 풀면 되는데요. 요거 이용하기 위해서 2a니까요. 2배 해줄게요. 2a를 만들어주려고. 2a 플러스 6 루트 3인데 2배 해주면 12 루트 3b가 3 플러스 4 루트 3이 되고요. 2a 대신에 9b를 대입을 합니다. 이 식에 9b를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3으로 묶어주면요. 3으로 묶어주면은 3b 플러스 4 루트 3 b. b도 바깥으로 내보낼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아까 2 곱할 때 여기 2가 안 곱했네요. 곱하기 2가 있습니다. 여기 3 플러스 4루트 3 똑같죠? 똑같으니까 약분제 사라질 거고요. 3으로 나눠주면은 b가 3분의 2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b 값은
3분의 2고요. 3분의 2 대입하면요. 여기 3분의 2 대입하면 6이니까 a는 3이 됩니다. 그래서 h의 마이너스 3, h 프라임 마이너스 3은요, 음수기 때문에요, 요 f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6a 마이너스 2a니까 4a가 되겠죠. 4a인데 a 값이 3이니까 12가 될 거고요. h 프라임 4는요, 4는 양수기 때문에 g를 미분한 거, 요 값에다가 4를 집어넣습니다. 4의 제곱이 16이고요. 16 곱하기 3 하면 48. 48에서 9 빼주면은 39가 되겠네요. 39b. 39b. b 값이 3분의 2였죠? 이렇게 됩니다. 3 약분되면요. 13 곱하기 2니까 26이 되겠네요. 12와 26 더하면 38이 최종 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30번 문제 같은 경우 좀 복잡한 거 이런 건 뭐냐면요. 보통 이런 단순히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요.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찾는 문제들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경우를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도 2차 함수, 3차 함수인데 이런 2차 함수, 3차 함수의 그래프 특징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3차 함수에서 지금 2차 항계수가 0이다. 0일 때의 특징. 3차와 1차만 있을 때는 원점 대칭이고요. 플러스 d가 있으면 그 원점 대칭의 함수를 y축으로 d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래프적인 특징은요. 그냥 원점 대칭하고 똑같아요. y축으로 이동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특징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3차항이 그래프 개형이 있었죠. 아까 이런 모양부터 해서 음수일 때, 그 다음에 이런 모양. 기본적으로 이렇게 0 되는 게 2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0 되는 거 하나, 0 없는 거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져요. 이런 3가지, 부호 반대인 거 3가지에서 이 6가지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가 어떤 게 가능한지를 일일이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조건들 만족하는 걸 찾으면 그 중에서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 모양을 찾아가지고요. 또 식을 때도 식을 좀 편하게 쓰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x축과 이렇게 만날 때는 우리 그 근이 있죠. 방정식의 근을 이용하는 2차식 작성, 3차식 작성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미분 가능이면 일단 연속이 돼야 돼요. 이어져야 되고요. 근데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된다. 아까 그것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